베란다에서 식사하라고요? 제가 2억을 보탠 그 집에서 제 며느리가 제게 한 말입니다. 3년 동안 손주 키워주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통장까지 털어 전세금 보탠 시어머니에게 돌아온 건 냉대와 모욕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 2억에 숨겨진 진짜 비밀이 무엇인지를요. 오늘은 착한 사람이 호구되지 않는 법, 그 통쾌한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선영, 올해 58세입니다. 3년 전 제 아들 준호가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 지은이는 밝고 착했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하며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면서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 할 것 같은데 혹시 낮에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린이집 보내기엔 아직 너무 어려서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죠. 그럼 우리 손주인데 당연히 봐줘야지. 걱정하지 마. 그렇게 시작된 육아 지원이 1년, 아니 거의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며느리 집으로 갔어요. 손주 은서를 안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 며느리는 그 시간에 집안일을 하거나 쉬었죠. 어머니 덕분에 제가 숨쉬고 살아요.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은서 우유 이 브랜드로 바꿔주세요. 이게 더 좋대요. 어머니, 은서 재울 때 이 방법은 구식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하거든요. 어머니, 집안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은서만 봐주세요. 점점 제 방식은 틀렸고 며느리 방식만 옳다는 시기였죠.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젊은 엄마니까 예민할 수 있지 하고 이해하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거실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이사 알아볼까?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그래. 근데 돈이 좀 부족한데. 전세금이 너무 올랐어. 그때 며느리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부탁해 볼까? 어머니 저축 좀 있으시잖아. 심장이 철렁했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2억 정도 부족해. 혹시 엄마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2억은 제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제가 30년 직장 생활하며 모은 노후 자금의 대부분이었거든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저 혼자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 고마워. 우리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돌려드릴게. 아들은 기뻐했고 며느리도 활짝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더 좋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눈빛에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감사함이 아니라 마치 당연한 거 아니야?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 예감을 무시했습니다.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잠깐만요.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렇게 저는 2억을 송금했습니다. 제 통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가족이잖아. 아들 가족이 잘 되는 게 내 행복이지. 계약이 진행되고 새 집 열쇠를 받던 날, 며느리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새 집 정말 넓어요. 어머니도 자주 놀러 오세요. 저는 며느리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이사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 할 거예요. 꼭 오세요. 저는 기분 좋게 준비했습니다. 고급 과일 세트에 집들이 선물로 공기청정기까지 샀죠.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어머니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왠지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달려와 안아주지도 않았어요. 집은 정말 넓고 좋았습니다. 거실만 해도 제가 사는 집 전체 크기만 했죠. 최신식 주방, 넓은 안방, 드레스룸까지. 와, 정말 좋구나. 너희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며느리가 씩 웃었습니다. 네, 저희 열심히 살게요. 그때 다른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 친구들, 아들 회사 동료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부엌에서 과일을 썰고 접시를 정리하고 어머니,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날카롭게 말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아니야, 내가 도와야지.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넓은 거실 테이블에 음식들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앉으려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는 저쪽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며느리는 작은 방 하나를 가리켰어요. 베란다 옆에 있는 조그만 다용도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서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어머니는 저기 작은 테이블에서 편하게 드세요. 제가 음식 가져다 드릴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2억을 보탠 이 집에서 베란다 옆 작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으라고? 지은아,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거기서?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며느리는 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 앞에서 좀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저기 계시는 게 서로 편하잖아요. 어머니도 손님들이랑 어색하시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돈 준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 아니, 어쩌면 이용할 만큼 이용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알았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며느리가 가리킨 작은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플라스틱 간이 테이블, 접이식 의자 하나. 며느리가 음식을 담은 접시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여기서 드세요. 제가 나중에 치울게요. 문을 닫고 나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밖에서 들리는 웃음소리, 즐거운 대화 소리. 저는 그 작은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걸 참으며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억지로 삼켰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2억을 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30분쯤 지났을까요? 문이 살짝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여기 계세요? 나가서 같이 드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는 여기가 편해. 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집들이가 끝나고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저도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도와주실 수 있죠? 너무 피곤해서. 저는 그것도 했습니다. 2억을 보탠 집에서 베란다 방에서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다행히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2억을 보낼 때 저는 한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뒀거든요. 바로 차용증이었습니다. 집들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은서 유치원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금이 좀 필요해서요. 50만 원만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문자였습니다. 전화도 아니고 예전에는 어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이젠 그냥 보내주세요였어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후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문자 못 보셨어요? 은서 유치원 등록금인데. 지은아, 미안한데 엄마도 요즘 여유가 없어서. 네. 어머니, 그래도 손주 유치원비인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가 2억이나 보냈잖아. 그걸로 해결해. 2억은 전세금이잖아요. 이건 은서 교육비라고요. 그래도 안 돼. 미안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아들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그래? 고작 50만 원인데. 지은이가 서운해 하잖아.
준호야, 엄마도 돈이 없어. 2억 보낸 거 알지? 엄마 통장에 거의 안 남았어. 그래도 손주 유치원비인데 엄마가 좀 도와줘야지. 아들의 목소리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안 돼. 엄마, 요즘 왜 이래? 지은이가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지은이가 요즘 됐어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너무 인색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집들이 날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베란다 방에서 혼자 밥 먹던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진이는 저보다 먼저 며느리를 본 선배였거든요. 선영아, 너 며느리한테 당하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래도 수진아, 내 손주인데. 손주는 무슨 며느리가 너를 ATM으로 보고 있다고. 내가 봐도 명확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해? 증거 확보해. 지금 당장. 수진이의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지난번은 미안했어. 엄마가 너무했네. 오늘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자. 며느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요. 3시에 집 앞 카페에서 봐요. 카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전히 차가운 태도였어요. 지은아, 엄마가 미안했어. 유치원비 보내줄게. 그리고 앞으로도 은서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제야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진작 그러시지. 어머니, 사실 은서 영어학원도 보내고 싶은데. 며느리는 30분 동안 이것저것 필요한 돈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백 안에 있는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죠. 커피를 마시고 헤어질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친구인 것 같았습니다. 나 지금 시어머니랑 있어. 응, 돈 타러 나왔지 뭐. 제 앞에서 대놓고 그런 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 그냥 잘해주는 척하면 돼. 어차피 손주 보고 싶어서 뭐든 해줄걸. 우리 집 전세금도 다 시어머니 돈이야. 앞으로도 계속 받아낼 거야. 그 순간 핏대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 작별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다음에 또 보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 돈 계속 받아낼 거야. 바보같이 잘해주잖아. 이용 안 하면 바보지. 분노보다 슬픔이 먼저 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만만하게 보였구나. 그날 밤 저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바로 2억을 송금할 때 작성했던 차용증이었어요. 사실 저는 돈을 보낼 때 변호사를 통해 정식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함께 서명한 문서였죠. 차용 금액 2억 원, 상환 기간 5년, 이자 무이자, 차용 목적 전세 자금. 가족이니까 믿지만 만약을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어요. 당시 아들은 엄마, 이게 필요해? 했지만 며느리는 쉽게 서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심하실 수 있게 당연히 써드려야죠.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며느리는 어차피 돌려줄 생각이 없었던 거겠죠. 서류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었어요. 박선영님 상황 이해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식 차용증에 쌍방 서명이 있고 공증까지 받으셨으니 법적 효력이 명확합니다. 상환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아들 가족이 그 돈을 갚을 여력이 있을까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건 차용인의 문제입니다. 만약 갚지 못한다면 전세 보증금에서 회수할 수도 있고요. 지금 그 집에 사는 것도 박선영님의 돈 덕분 아닙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시죠. 2억 원의 상환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그 후 반응을 보고 다음 단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선영님 힘드시겠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동시에 도착했을 거예요. 차용 금액 2억 원의 상환을 요청합니다. 30일 이내에 전액 상환하시거나 상환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녁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내용 증명이 왜 와?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빌려준 돈이야. 돌려받는 게 당연하잖아. 빌려준 게 아니라 준 거 아니야. 가족인데. 아니야. 차용증 썼잖아. 너희도 서명했고. 그건 형식상 쓴 거잖아. 엄마가 진짜로 돌려받을 줄은 몰랐어.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도 살아야 해. 2억은 엄마 노후 자금이야. 너희가 나중에 갚겠다고 했잖아. 그 나중이 지금이야. 지금은 무슨, 우리한테 2억이 어디 있어. 엄마, 이건 너무해. 너무한 건 너희야, 준호야. 뭐가? 집들이 날. 엄마를 베란다 방에서 밥 먹게 한 거. 그거 알아? 엄마가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건 지은이가 그랬을 뿐이고. 넌 말렸어? 아니잖아. 너도 그냥 나갔잖아. 엄마 혼자 그 작은 방에서 밥 먹을 때 말이야.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를 ATM처럼 이용만 하면 된다고 했어. 녹음도 있어. 뭐? 준호야, 엄마는 호구가 아니야. 30일 안에 계획서라도 내. 아니면 법적 조치 들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 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인데. 지은아, 가족이면 가족답게 대하지 그랬어?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베란다 방에서 밥 먹게 한 거, 친구한테 엄마를 이용 대상으로 말한 거. 더 말할까? 며느리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 아니야. 녹음 있어. 변호사한테도 전달했고, 어머니, 제발요. 우리 2억을 어떻게 갚아요? 전세금인데. 그건 너희 문제야. 차용증 쓸 때 생각했어야지.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그럼 은서는요? 손주도 안 보실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손주 은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은서는 사랑해. 하지만 너희가 엄마를 이렇게 대하면서 손주 카드 쓰는 건 비겁해. 어머니, 30일 안에 답 줘. 상환 계획이든 뭐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손주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은서야,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존중받고 싶단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28일째 되는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엄마,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뭐? 지은이랑 더 이상 안 되겠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대한 것도 그렇고, 사실 결혼 생활 내내 힘들었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봤어. 지은이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준호야, 엄마, 2억은 내가 갚을게. 시간 좀 줘. 집 정리하고 내가 책임질게.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자.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모든 게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며느리는 은서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갔어요. 전세집은 정리되었고 보증금에서 제 2억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죠. 바로 은서였습니다. 며느리는 은서를 제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어요. 은서는 제 딸이에요. 어머니는 이제 남이고요.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은서는 내 손주야. 제발 보게 해줘. 싫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손주를 볼 권리는 없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부모 면접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주를 만날 권리를 법으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박선영님은 그동안 은서를 직접 양육해 오셨죠? 그 기록들이 있다면 더 유리합니다. 저는 즉시 신청했습니다. 2개월간의 법적 절차 끝에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주 토요일 4시간씩 손주와 만날 권리를 인정한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저는 울었습니다. 첫 만남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은서를 데리고 왔어요. 표정은 여전히 차갑했지만 법원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죠. 은서야, 할머니. 은서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은서. 아이를 안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어요. 4시간입니다. 시간 지켜주세요. 알았어. 은서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그네를 태워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그림책도 읽어줬어요. 할머니, 왜 이제야 만나? 엄마가 할머니 나쁜 사람이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은서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 아니야. 할머니는 은서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나도 할머니 사랑해. 그 말 한마디에 모든 아픔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 우리 은서. 할머니가 앞으로 매주 만나줄게. 약속해. 시간이 더 지나고 아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은서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양육권 협의 끝에 은서를 아들에게 넘겼습니다. 사실 제대로 키울 여력이 없었거든요. 엄마, 은서 키우는 거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아들. 이제 저는 일주일에 3, 4일씩 아들 집에 가서 은서를 돌봐줍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아들은 제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 덕분에 내가 회사 다닐 수 있어. 괜찮아, 우리 은서인데. 그래도 엄마, 이번 주말엔 쉬세요. 제가 은서 데리고 놀러 갈게요. 엄마도 쉬셔야죠. 아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할머니 줄 거야. 은서가 활짝 웃으며 저를 반겨줍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ATM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는 할머니가 된 거죠. 지난주에는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2억. 내가 3년 안에 다 갚을게. 매달 조금씩 모아서 천천히 해. 급하지 않아. 아니야, 엄마. 내가 갚아야 해. 엄마 노후 자금인데 내가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는 없구나. 존중받아야 진짜 가족이구나. 지금 제 통장에는 2억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은서의 웃음소리가 제 집을 가득 채웁니다. 며느리는 가끔 은서를 만나러 오지만 예전처럼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법이 제 권리를 지켜줬고 제가 당당해졌으니까요. 어제 은서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만날 수 있지? 그럼 할머니가 약속해. 은서가 커서 할머니 싫다고 할 때까지 계속 만날 거야. 난 할머니 절대 안 싫어. 은서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희생을 강요받아선 안 됩니다.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역과 함께 제 존엄성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손주와의 진짜 사랑도 지켜냈죠. 때로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법의 도움도 받아야 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끝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절대 혹으로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